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와 C1 스튜디오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갈등과 그 이면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반전된 영상 공개와 삭제의 모든 흐름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밤 많은 사람들이 평소처럼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을 때 유튜브에서는 예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1 스튜디오의 불꽃야구 28화가 공개되자마자 수십만 명이 동시에 몰려들며 채팅창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JTBC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영상은 공개 직후부터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국 실시간 3위, 전 세계 12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뒤 11일 새벽 영상이 갑자기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알림이 뜨면서 인터넷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JTBC가 불꽃야구 형식이 자사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시작이냐는 반응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JTBC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분노한 시청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이 플랫폼의 흐름을 이렇게 거칠게 막으려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의 순간 C1 스튜디오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삭제 대신 복귀를 택하며 새 링크로 동일한 영상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메시지는 행동으로 증명되었고 바로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선 선언이었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지지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한 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충돌의 시작부터 왜 영상 삭제 사태가 터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1월 11일 새벽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청자들은 곧바로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JTBC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생각보다 거셌고 그들의 논리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형식을 모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식은 닮았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감정과 이야기 구조를 지닌 완전히 별개의 콘텐츠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최강야구는 방송이고 불꽃야구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수천 개의 공감을 얻으며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상황을 뒤흔든 건 C1 스튜디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동일한 영상을 새 링크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 조용한 복귀는 말보다 강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자신감에 열광했고 새로 올라온 영상은 단 6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대중의 선택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JTBC의 주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갈등은 단순한 저작권 공방을 벗어나 시장의 반응과 브랜드의 흐름까지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에 등장한 새로운 PPL 상품은 공개 몇 시간 만에 품절 사태를 일으켰고 온라인몰 서버가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도 C1 스튜디오는 협업 제품을 단숨에 완판시키며 영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반면 방송에서 시청률로 승부해야 하는 JTBC는 콘텐츠와 광고 사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JTBC가 법으로 대응하는 동안 C1 스튜디오는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콘텐츠의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이 차이가 결국 다음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누가 더 진심을 보여주는지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은 여론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복귀 이후 C1 스튜디오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불꽃야구가 어떻게 더 큰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이제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0일의 폭발적 반응과 11일 새벽의 비공개 사태 이후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법정이라는 냉혹한 공간이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미 여름부터 형식 모방을 둘러싸고 법적 절차를 밟아왔고 11월 10일은 그 조정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C1 스튜디오와 JTBC가 날카롭게 대립했고 법정 밖에서는 불꽃야구의 새 영상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온도로 이어진 싸움은 양측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짧은 코멘트를 남겼고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도 강경하게 싸우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시원 스튜디오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할 말이 없다는 짧은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대중의 반응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긴장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꽃야구 28화가 새 링크로 복귀한 이후 영상 하단에는 정체불명의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묵직했습니다. IP 분석 결과 해당 계정은 한 방송사 내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즉시 취재에 나섰고 JTBC 내부에서도 이번 소송에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증언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청률이 떨어지고 여론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소송이 가진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녹취록에는 더 이상 싸움이 의미 없다라는 발언까지 남았습니다. JTBC가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시원 스튜디오는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고 이 사실은 내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형식 모방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누가 시대의 흐름을 잡았는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판단과 시청자의 선택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졌고 그 틈에서 갈등의 본질이 더욱 짙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충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고 더 큰 파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내부 증언과 함께 왜 이 싸움이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니었는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립이 이어지는 동안 시원 스튜디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방송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장한 콘텐츠였고 그 힘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이 재업로드된 지 단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실시간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며 이미 독보적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JTBC가 시청률에 의존하고 있을 때 시원 스튜디오는 플랫폼의 흐름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불꽃야구에 등장한 PPL 상품은 몇 시간 만에 품절 사태를 일으켰고 온라인몰이 마비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원 스튜디오는 이전에도 협업 제품을 단숨에 완판시켜온 기록이 있었고 불꽃야구는 그들의 영향력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중심 무대였습니다. 한 화장품 브랜드는 불꽃야구 출연 다음 날 매출이 270%나 상승했다고 밝혔고 이는 업계에 강력한 신호를 던졌습니다. 대중은 이미 여기에 있고 광고주는 그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JTBC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청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어떤 회차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단일 에피소드만으로도 방송 한 편 제작비를 넘는 광고 수익을 만들어내며 플랫폼 경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JTBC는 형식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원 스튜디오는 감정을 지키고 있었고 바로 그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11월 12일 JTBC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내놓은 발언은 이 흐름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변명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날 시원 스튜디오 대표가 남긴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청자의 시간을 훔치지 않습니다. 진심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두 문장 사이에는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했고 대중은 이미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분명했습니다. 이번 갈등에서 시원 스튜디오는 법정이 아니라 화면 앞의 사람들 마음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 무대에서 그들은 이미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흐름, 광고주의, 이동, 시청자의 선택,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물리며 갈등의 방향은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예상조차 못한 내부 폭로와 결정적인 증언이 등장하며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숨겨진 이야기와 진짜 갈등의 본질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월 13일 새벽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JTBC 내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발신자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사정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마치 하나의 신호탄처럼 업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어진 법적 갈등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기자는 JTBC 근처 카페에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내부 분위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꽃야구를 그냥 유튜브 콘텐츠 정도로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인기와 조회수 폭발이 이어지면서 방송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시청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보다 유튜브 조회수 500만을 돌파한 콘텐츠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광고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브랜드가 조용히 JTBC 협업을 줄이고 시원 스튜디오 쪽으로 관심을 돌린 사실이 내부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 변화를 브랜드 침식이라고 불렀고,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JTBC 자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저작권이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이었고, 불꽃야구의 부상은 그들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JTBC 내부 회의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문서에는 불꽃야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트렌드 그 자체라는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산되기 전에 멈춰야 한다. 이 문장은 JTBC가 소송을 선택한 이유의 가장 깊은 층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시원 스튜디오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고 단지 진심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그들의 존재는 방송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은 시원이 보여준 방식에 열광했고, 이를 통해 세대의 흐름이 얼마나 단숨에 바뀔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밤 시원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다음 영상의 마지막 장면 작업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제작진은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이라며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곧 다가올 변화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고 새로운 미디어 질서를 상징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마지막 조각이 어떻게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갈등은 새로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JTBC는 두 번째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불꽃야구의 다음 업로드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그들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것입니다. 결정문에 남은 한 문장은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창작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그 진심이 대중과 통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구절은 곧바로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법원도 시원의 편이라는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시원 스튜디오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음 화의 예고편을 공개했고 영상의 첫 장면은 스튜디오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오는 한 인물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이어진 한 문장은 모든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진짜 경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는 선언이었고 도전이었으며 동시에 대중과 손을 잡는 메시지였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고 예고편 조회수는 12시간 만에 3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압박은 JTBC 쪽으로 향했습니다. 협찬사 일부가 시원 스튜디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익명으로 우리는 시청률보다 화제성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중심의 시대에서 누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해지고 있었고 JTBC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광고 수익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1월 20일 밤 JTBC 본사 앞에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인원은 50명 남짓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창작을 존중하라. 진심을 고수할 수는 없다. 이 문구는 다시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며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JTBC가 지키려 한 것은 구조였고 시원 스튜디오가 지키려 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원 스튜디오 대표는 짧은 문장을 SNS에 남겼습니다. 우린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을 뿐입니다. 이 문장은 변명도 아니었고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시대가 원하는 방식에 대한 차분한 답이었습니다. 대중은 이 메시지에 열광했고 새로운 흐름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JTBC 내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예능을 유튜브 중심 포맷으로 재구성한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안의 제목은 프로젝트 리스타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리뉴얼이 아니라 방향성 전체를 바꾸려는 시도였고, 그것은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거대한 영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끝났지만 변화는 막 시작되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새로운 예고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불꽃야구가 더 이상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원 스튜디오는 웃음을 선택했고 그들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